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애매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사례들을 통해 더욱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법률사무소 웨일앤선과 주식회사 지키다 대표이신 김진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할 그런 유의점들을 짚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수집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기업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는 다른 곳에 맡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상에선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보고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변호사님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달라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이제 기업이나 기관 같은 데서 아웃소싱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동반하는 아웃소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스스로 이행하여야 할 그 상품 배송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긴다거나 휴대전화 발송 업무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준다거나 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외부로 이전되거나 외부에 있는 자로 하여금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흔히 혼동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의 이전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측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발생하거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측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뭐 구별하기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할 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뭐 과거 해석 사례나 판례 등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깨알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사건에서 실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그 깨알처럼 작성된 작은 동의서 뭐 이런 거보다는 네. 개인정보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별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홈플러스로부터 보험회사로의 고객 개인정보 이전이 문제되었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개인정보의 위탁으로 평가하였지만 대법원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판사님들도 서로 평가가 첨예하게 이제 엇갈릴 정도로 판단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을 진행할 때요. 네네.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그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그 동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위탁하는 측과 수탁하는 측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꼭 체결해야 되고 네. 수탁자의 명칭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해서 공개해야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이제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보 주체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위탁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비교적 손쉽게 이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수탁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그런 잘못으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해서 그 이전은 비교적 손쉽게 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위탁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형태의 규제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수탁자 자신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온전히 수탁자 입장에서의 책임도 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탁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 수탁자 이외에 위탁자도 일정한 범위에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진행할 경우에 뭐 주민등록번호나 네. 이런 어떤 유전자 정보 같은 민감 정보는 이전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쪽으로는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정부 주체가 내 개인 정보를 어떤 특정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뭐 처리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달리 네.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수탁자가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전자 정보, 뭐 건강 정보 같이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 위탁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온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이런 입장이 이론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컨대 뭐 고위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23조, 24조, 24조 2 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매우 넓은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 이상 원칙적 처리 금지를 정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조문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매우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만 처리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입장,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위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과거 검찰 등의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다수설의 입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는 않고 따라서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 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3조, 24조, 24조 2 뭐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다수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현황이나 법리적인 논리 등 여러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좀 합리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 또다시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업체가 허술한 관리로 인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우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재위탁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네. 수탁자가 처리 업무를 제3자한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을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가 그 준용 규정인 제8항에서 26조 자체를 준용해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위수탁 계약서 체결,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한 공개, 뭐 이런 의무를 이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해석론에 있어서는 다수의 견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위탁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한 이제 공개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한 투명한 처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향후 해석이나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안@보안뉴스.com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모든 것,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